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 아침 6시 10분입니다. 이야, 이럴 수가. 극적인 반등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아침 6시에 모닝 브리핑 하려고 새벽 2시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난주 화, 수, 목, 금 계속 하락했었죠? 기록적인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루 만에 나스닥이 4.9%, 5%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경제 위기급이 오기 전에는 이런 경우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 사람들 걱정 많이 하겠다. 안심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3시간 잤어요. 그 다음에 6시 직전에 일어났더니 아니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지만 정말 이 세상 어떤 전문가든 사람은 하루하루의 주가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를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올바른 투자 방법, 또 주식 투자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오늘 파세요, 내일 사세요. 이거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전문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우 0.29%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4일간 기록적으로 폭락을 해왔다가 오늘 극적 반등을 했어요. 오늘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0.29% 상승 34,364. 또 나스닥이 13,000까지 깨지려고 그랬어요. 13,090까지 내려갔어요. 4.9% 하락까지 내려갔다가 정말 이 좋은 기술주들 막 폭락을 했어요. 7%, 8%, 10%씩. 그랬다가 0.63% 상승해서 13,855 마감했습니다. 또 S&P 500은 0.28% 상승했어요. 4,41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1.31% 상승했어요. 3,479. 10년물 국채금리 며칠 전에 1.9%까지 갔었죠. 지금 오늘 1.77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하루였어요. 4.9%, 5% 가까이 떨어졌다가 0.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레미 시겔, 제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 이분 책도 몇 번 보여드렸죠.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이런 책들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또 시력 안 좋으신 분들, 또 뭐 읽기 싫은 분들 안 읽으셔도 되죠. 항상 제가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분은 대표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론자예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우상향한다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세론자도 제레미 시겔 이 교수도 뭐라 그랬냐면 나스닥이 앞으로 10%에서 15% 더 떨어질 수 있다. 강세론자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탄 뉴욕 증시 장중 4.9% 하락, 나스닥 상승 마감하고 나왔죠. 3.3% 떨어졌던 다우지수 0.3% 오르고, 연준이 지금 긴축 예고 문제,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장막판 그 여파로 많이 떨어졌다가 장막판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요즘과 같은 이런 하락 장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꾸준한 장기적인 평생의 투자 못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주식시장 들어왔는데 이런 과도한 낙폭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우리가 3년, 5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을 담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은행과는 결별을 했어요. 돈이 일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사실 즐길 일은 아니죠. 이걸 어떻게 즐깁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 기준으로 저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반등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 마감하니까 JP모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우리는 이번 조정장의 막바지 단계에 온 것으로 보인다. 라고 JP모건의 최고 주식 전략가가 얘기했어요. 주식 전략가. 아무리 주식 전략가라 그래도 앞은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세계 자산 운용사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죠. 1등 블랙록. 블랙록이 우리나라는 타이거 미래에셋이죠. 또 코덱스 삼성이잖아요. 대신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뭐 이 재산이 엄청난 회사들이니까 1등이 블랙록이에요. 2등이 뱅가드예요. 뱅가드 알고 계시죠? VOO. 또 3등이 UBS, 스위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들은 다 거의 다 미국에 있습니다. 4번이 피델리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5번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이거 처음 듣는 분들 계세요. SPY, S&P 500 ETF이죠, 대표. ETF 중에 가장 오래됐고 또한 시가총액 가장 큰 SPY, 거기를 운영하는 회사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이에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6등이 7등이 알리안츠 그룹. 알리안츠 그러면 또 처음 듣겠지만 알리안츠 생명 뭐 보험회사 있죠? 그렇죠? 알리안츠 생명. 이렇게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우리도 삼성도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 많이 있잖아요. 또 뭐 우리도 재벌 기업들이 다들 돈 장사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 다 가지고 있어요. 또 8번에 JP모건, 9번이 캐피탈, 10번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11번이 골드만삭스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각종 멘트나 리포트 나오는 것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모건 스탠리 6등, 8번 JP모건, 또 11번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주로 나옵니다.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현재 아직 많이 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의 74%는 월가의 예상을 상회했다 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80%, 85% 이상이 월가의 예상을 상회를 했거든요. 극적인 하루, 나스닥 4.89%에서 0.64% 상승 마감, 이거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가까운 미래 동안 계속될 것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켰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의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진 거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서 군을 계속 징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인력 일부를 철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 정부는 자국 외교관들에 대한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침공 우려 속에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이 비필수 직원들 아주 필수 직원들 일부만 놔두고 다 자발적 출국을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또 러시아, 미국談판을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가 계속 집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앞으로 잠깐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또 동맹관계예요. 중국에 뭐가 있죠? 자, 잠시 후에 동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동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네 동맹국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 또 쉽게 공격을 해버리면
또 올림픽 엉망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서로 얘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만큼은 동계올림픽 기간만큼은 자제해달라든지 또 아직 협상 중에 있으니까 협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재협상하기로 얘기가 끝났어요. 국무장관하고 또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또 벌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이 지금 계속 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형주들 봅니다. 애플이 0.49% 하락, 15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154달러. 그런데 지금 161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테슬라는 1.47% 하락했어요. 85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93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01%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어요. 엔비디아가 330달러까지 갔던 게 오늘 장중에 2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330달러가 200달러까지. 근데 지금 23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주들이 보편적으로 좀 더 떨어졌어요. 중국 자동차 니오가 9% 하락, 알리바바 2%, 바이두 5%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 보면은 퀄컴, KLA, 어플라이드, 램리서치 이러한 종목들이 2%에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ASML, AMD 한 1%대 하락했어요. 오늘 지수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주식의 앞날은 당장 일주일 후, 한 달 후, 두 달 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냐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그 이상으로 주식시장은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제 하락할지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식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루에 하나 정도만 올렸었어요. 그랬다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갑자기 폭락을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걱정하실까봐 하루에 5개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여러분들 더 많이 만나뵐 예정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염려하지 마세요. 다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화이팅!